요즘에 여전한 이슈, 핫 이슈가 보니까 원유 ETF. 왜 이렇게 여기 자금이 몰리는지, 이게 너무 몰려도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잃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이런 거 다 아시니까. 내가 그 돈 다 벌었으면 여기 없습니다.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뭐 이거 왜 해? 내가 돈 쓰러 갔겠지. 원유 ETF, 원유 ETN 뭐 얘기 살짝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전 영상에서 ETF는 좀 아주 자세하게 다뤘는데 ETN은 조금밖에 안 다뤘거든요. 솔직히 막 같이 섞여서 나오면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ETF하고 ETN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ETN은 이 상품의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만기? 네. 기간? 기간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년, 뭐 5년 이렇게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N, 즉 노트라는 상장지수 증권 내진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떤 특정 지수의 그 성과의 움직임을 그냥 추종하는 상품을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 이렇게 꺼리낌 없이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 비슷하면은 ETF처럼 뭐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ETF하고 똑같이 ETN도 레버리지가 있고 또 인버스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이제 운용 주체가 달라요. ETF는 자산운용사가 이 ETF를 설정을 하고 또 직접 이제 자금을 펀딩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ETN은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 모집된 자금을 또 증권사가 운용을 합니다. 증권사가. 시장 가격이 기초자산하고 크게 멀어지지 않게 증권사가 이제 마켓 메이킹, 시장 조성을 해주는데 이제 원유 ETN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그 기초자산인 원유 가격하고 이 원유 ETN하고 가격이 좀 많이 괴리가 나고 있거든요. 괴리. 좀 차이가 나고 차이가. 있는. 만약에 ETN 가격이 기초자산보다 좀 너무 비싸지면 증권사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시장에 팔아서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새롭게 발행을 해서 공급을 늘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거꾸로 기초자산인 뭐 유가보다 ETN 가격이 낮게 있으면 이제 반대로 증권사가 이제 매입을 해줘서 가격을 하여튼 기초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원유 ETN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개인들의 수요가 워낙 세다 보니까 사실 원유 ETN 가격이 기초자산인 원유 가격과 아주 크게 괴리가 되어 있는 게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괴리 어렵다. 괴리. 또 괴리감이 드네, 여기서부터. 박사님과 이 거리가 또 생겼어, 이 거리감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TF건 ETN이건 기초자산인 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추종할 수 있게끔 이제 원래 만들어 준 건데 ETF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람들이 원유 ETF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ETF로 돈이 막 몰리겠죠?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그 ETF에 모인 돈 가지고 그냥 기초자산인 원유 선물을 사면 돼요. 기초자산인 원유 선물하고 뭐 ETF하고 사실 크게 벌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ETN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만약에 ETN으로 자금 수요가 많이 몰렸다라고 하면 그 돈을 원유 선물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냥 증권사가 재량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ETF보다는 ETN이 조금 더 괴리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난 4월 달에 그 원유 레버리지 ETN의 괴리율이 뭐 한 1200%를 넘어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2000%까지 갔던 것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어느 정도냐면 기초자산 가격은 1,000원인데 이 ETN 가격은 12,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네 심장 떨려서 그거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리 기초자산인 원유 가격이 향후에 크게 올라도 이미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뭐 손실 볼 수도 있죠. 도대체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얘기해 주셔야 돼요. ETN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발행하고 또 운용을 한다 했잖아요. 증권사? 나쁘다. 아니 이렇게 너무 매도하지 말고 지금 괴리율이 뭐 1000몇 프로 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초자산보다는 뭐 레버리지건 일반이건 이 원유 ETN의 가격이 지금 그만큼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LP인 증권사의 역할은 공급을 늘려서 이 괴리율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즉 파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사는 비싸게 팔고 있겠지. 그걸 비싸게 사주는 거는 투자자인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자가 호갱이 되는 거죠, 호갱. 아니, 증권사가 내 머리 위에 앉아 있네요, 이거. ETN, 특히 원유 ETN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호갱을 호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증권사를 또 너무 매도하면 나도 좀 위험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자면 또 증권사는 이 ETN 가격이 또 기초자산과 크게 괴리되지 않기 위해서 또 시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또 비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감안하면 증권사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높은 괴리율 상에서는 이 LP인 증권사가 상당히 조금 손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도 코 베어가지 않게 내 코 조심해야 돼, 진짜. 나경 씨 코 조심해요. 아, 그렇죠. 특별히 조심해야 돼, 저는. 네. 하여튼 위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알고도 몰리고 설마 몰라서 몰리는 걸까요? 조금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도 그렇고 금융감독당국도 이 원유 레버리지 ETN 위험하다 그렇게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그 원유 ETN의 순매수 금액이 개인들의 3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난 4월달 같은 경우 이게 막 4천억 원 가까이 괴리율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여기에 몰리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레버리지 원유 ETN의 경우에는 투기적인 그런 심리들을 많이 자극을 한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한탕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변질된 거 아니에요? 거의 도박 같아요, 도박. 유가가 한참 안 좋을 때는 이제 5월 인도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막 마이너스 뭐 30 몇 불, 40불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6월물 인도분이 지금 한 25불, 24불까지 올라왔어요. 기초자산 가격이 뭐 마이너스 40불 갔다가 불과 뭐 몇 주 만에 지금 또 25불 이상으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변동성으로는 완전 최고지, 최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제도적인? 어떻게요? ETN이 상장된 게 제 기억으로는 2014년 11월인가 이랬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ETN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질지도 몰랐고 그리고 유가처럼 뭐 마이너스 갔다가 뭐 플러스 갔다가 뭐 몇십 프로씩 이렇게 널뛰기 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리율이 크게 벌어질 경우에 이 괴리율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들을 충분하게 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원유 레버리지 ETN으로 그 개인들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괴리율들 뭐 엄청나고 맨날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서야 감독 당국에서 이제 뭐 괴리율을 낮추는 그런 제도들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LP 자체가 만약에 괴리율 관리를 못하게 되면 뭐 상장 폐지를 시키기도 하고 뭔가 시정 조치를 그 강제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강제된 조치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품을 설계할 때 조금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아직은 좀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위험하니까 아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뭐 절대적으로 나쁜 건 없거든요. 나경 씨 이렇게 도로에 쌩쌩 달리는 차를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 무섭죠. 무섭죠.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 차를 잘 타고 다니면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뭔지 이거를 잘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투자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점은 더 유의해야 되겠다.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더 좀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레버리지 원유 ETN이 무조건 위험하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쪽보다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투자하자.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죠. 이게 ETN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중위험, 중수익률, 정말 그냥 적정, 중간을 타겟으로 한 거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투기 도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유 ETN 투자할 때 결국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괴리율이에요. 역시 괴리율. 괴리율. 여러분 괴리율 잊지 마세요. 괴리율. 사실은 이 괴리율 같은 경우 확인하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그 HTS 보면 그 원유 ETN 그 거래하는 호가창에 보면 요 한쪽 편에 봤었을 때 이 상품의 괴리율이 지금 얼마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일단은 너무 괴리율이 과하게 높으면 내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아무리 기초자산이 올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요 부분만 체크를 해도 일단은 좀 안전할 것 같고.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좀? 그러니까 사실은 괴리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낮을수록. 원유 레버리지 ETN의 경우에만 이렇게 괴리율이 막 1000%, 뭐 2000% 가지 다른 ETN 상품은 이렇게 괴리율 높지 않거든요. 딱 어느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두 번째 또 체크해야 될 거는 특히 이제 레버리지 원유 ETN도 ETF하고 똑같아요. 원유 ETF하고 네. 똑같은 게 그러니까 원유는 우리가 현물로 안 사거든요. 원유 선물로 사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롤오버 하는 형태인데 우리 ETF 때도 얘기했었는데 롤오버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처럼 원유 선물 가격이 만기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의 모습 보이고 있어서 월물을 교체하는 롤오버 기간 동안 보면 그 전 월물보다 다음 월물이 비싸서 결국은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롤오버 하면서 자꾸 나는 100계약 했던 돈이 다음 롤오버 될 때는 이제 95계약밖에 못 사고 그 다음번에는 또 90계약밖에 못 사고 그러면 실제로 지나놓고 봤었을 때 유가가 많이 올라 있어도 내가 원유 선물을 가진 계약수가 계속 줄어 있기 때문에 원유의 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 우리가 취하지 못할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롤오버 리스크가 있다. 이것도 원유 ETN에도 공통이니까 알아야 됩니다. 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 영상에서 레버리지 ETF하고 뭐 인버스 ETF의 그 유의사항 얘기했는데 ETN도 똑같아요. 얘도 그 1일 변동폭의 N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 전체가 아니라 하루만큼의 변동폭을 쫓아가거든요. 일방향적으로 그냥 가격이 쭉 올라와주면 베스트인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내지는 그냥 횡보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맞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레버리지 ETF건 레버리지 ETN이건 기초자산의 성과보다 훨씬 저조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꼭 기억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머시지 말고 제발 호갱만 좀 면하게 해주세요. 호갱. 내가 진짜 호갱이에요. 호갱. 열심히 공부해서 호갱은 면하는 걸로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호갱되지 않는 방송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